자,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선이든 국선이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변호인의 지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보호자적 지위, 두 번째는 공익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가장 기본적일까요? 아무래도 보호자적 지위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래서 불리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익적 지위. 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한다 하였는데 아무래도 변호인은 이 공익적 지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보호자적 지위는 진실 의무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실 의무는 적극적으로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진실 발견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소극적 의무를 지닐 뿐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판례 보죠. 자, 중간에 보면 자,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는데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많이 할 거예요. 자, 양자의 조화입니다. 자, 법적 조언하는 것은 변호인의 보호자적 지위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언은 가능하다. 그리고 유죄임을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입증 미비를 이유로서 무죄 변론도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죠. 또 3번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언하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당연한 거죠. 권리자 의무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해라. 그거 써라 이거죠. 그래서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 허위 진술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쉽죠?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자, 권한 갑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대리권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고유권 있습니다. 고유권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도표만 놓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출문제 몇 개 갖다 놓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보는 것이 좀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독립대리권. 독립대리권에 두 가지가 있고요. 정속대리권이 있어요. 독립대리권이라 하는 것은 여기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정속대리권은 의사에 반해서는 행사가 안 되는 권리가 정속대리권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 관할 이전, 관할 위반, 관할 관련된 부분 있죠? 관할 관련된 부분 정속대리권입니다. 그리고 상소 취하,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권 취하,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고.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가능한 것, 구속 취소 청구, 보석 청구, 증거 보존 청구, 적부심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그 다음에 각종 이의 신청, 이런 부분은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가능한 것, 기피, 증거동의, 상소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고의권 가볼게요. 자, 고의권이란 본인 권리와는 별도로 변호인에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말은 본인 권리가 소멸할지라도 변호인 고의권은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호인만 갖는 것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접견교통권이죠. 뭐 출제가 되는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권, 신문 참여권, 상고심, 이건 법률심이죠. 법률심에서의 변론권, 이것은 변호인만 갖습니다. 중복해서 가는 거 보겠습니다. 각종 열람 등사권, 그쵸? 그리고 무슨 참여권, 참여권 묶으시고요. 중복 권리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권이 있고요. 증인신문 신청권도 있고요. 최종 의견 진술권,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갖습니다.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집 옆에 갖다 놓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 뭐 됩니다. 어, 3번. 자,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우리가 형소법 1에서 배운 적 있죠? 자, 네 번째로 볼 것이 기록 열람 등사권입니다. 첫 번째 보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밑에 교부 청구할 수 있다 하여 열람 등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긴급체포 또 보면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참여할 변호인은 영장 청구서,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이런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다. 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똑같이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증거보전도 나와 있고요. 여기 각종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소 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여기 변호인 나오죠?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을 열람 등사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끊고요.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만. 없을 때는 뭐다?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죠. 열람 등사 서면 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있다면 그때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나옵니다. 이 공소 제기되니야 조심할 것은 뭐냐면 CF 공소 제기 전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열람 등사 서면 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법원 보관 서류 봅니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서류, 증거물을 열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 보조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서 자, 위임장 및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똑같이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요 2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기출된 것이 및 동그라미 치시고 요 밑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 모두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와 하면 틀려요. 또는 하면 틀려요. 밑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제6절 기타입니다. 자, 보조인. 자, 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의 직, 형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든지 또는 있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자, 신고할 때 자, 규칙에 나와 있죠.
보조인 신고는 밑에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소제기 이전에 보조인 신고는 1심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 사항입니다. 보조인은 독립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원칙이죠. 물론 다른 법률에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지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조인이니까요.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전문심리위원입니다. 자, 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또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직권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서 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죠. 분명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량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국어문법이 안 맞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재량입니다. 자, 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재량이죠. 뭐뭐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는 참여가 안 돼요. 합의에는 참여가 안 된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밑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직접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좀 알아두세요. 이 두 가지가 어디랑 좀 다르냐면, 우리 저 교재 뒤쪽으로 가게 되면 국천법이 나옵니다. 국천법에서 배심원 제도가 나오는데요. 배심원이 있습니다. 배심원. 그 배심원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이것이 배심원과의 이 차이점이다. 차이점.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저 뒤에 배심원 제도 할 때 그때 배우니까 일단 필기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심원은요,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직접 실문이 안 돼요. 자, 됐고, 그리고 여기 사망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가 밑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허가도 없이 바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사항입니다. 법원은 이 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회의 설명 또는 의견 진술에 관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반박의 기회 제공,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판례 하나가 있는데, 이 판례는 최근에 시험 2번 나왔어요. 그것도 검찰직에 9급 검찰직, 7급 검찰직에 한 번 나왔는데 쉬운 판례입니다. 자, 형사재판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 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이 절차 진행 있죠. 이런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를 해줘라. 통지를 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라 라는 판례인데, 쉬운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때는 그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받아서 질문한 때에는 그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279조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재량이죠. 임의적. 그런데 합의하여 취소할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결정을 취소해야만 됩니다. 이건 의무적이죠. 기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비교 잘 하시고요. 자, 취소 신청은 서면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할 때 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다만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데 각 사건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1명 이상입니다. 2명 하면 틀려요. 예전에 승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1명 이상입니다. 세상에 뭐 공짜 있나요? 그래서 전문심리위에게는 수당을 주고요. 필요하다면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경우에는 제척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제척기피가 준용된다. 회피는 없죠. 회피 제도는 없다. 그리고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되네요. 그리고 뇌물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됐네요. 마지막 보조인 전문심리위원 조문까지 꼼꼼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